지난주였습니다. 이 머니코드에서 시티그룹이 코스피를 8,500선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9,0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8,000이었는데 9,000으로 올린 거고 이 목표치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크게 네 가지로 점검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압도적인 이익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K, 프리미엄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올해 EPS 성장률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300% 전망이 되는데 99년 이후에 아시아 증시로 봤을 때 최대 증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면 모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라도 그래도 이익 성장이 42%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폭이 좀 넓어지고 있다, 시장 폭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니까 7,800선을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사상도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있었고 매수 사이드카가 더 발동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지수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도 메모리 고수익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한 데에 대해서 평가가 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빅테크 기업들이 장비도 사주겠다, 투자 비용도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긍정적인 패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입니다. 증시에서는 수급이 선제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직접 투자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유동성 자금에 올라타라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업들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 정부 들어서 코스피 레벨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졌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데에는 밸류업 정책이 큰 기틀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디스카운트 받았던 그런 요인들이 제한되고 앞으로 긍정적인 프리미엄으로 바뀔 가능성을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봐줬습니다.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호재인 거죠. 8,000에서 9,000 가는 길목도 여유롭게 잘 갈 수 있을지 고루고루 분산해서 그 투자의 수익률이 넓어질 수 있을지 지평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7,800선을 간 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놓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9만 원 선 넘어섰고요. 장중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90만 원 선 넘어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또 한 단계 올려서 4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고 SK하이닉스 최상단 밴드로 봤을 때는 270만 원짜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점을 높여갈수록 항상 이후에 뭔가 반전일 수 있는 시그널을 잘 포착하는 게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말씀드리지만 브레이크 걸릴 만한 요소 같은 경우에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더 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고요. 오늘도 그런 흐름으로 이 주가가 받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리 공급 좀 해달라. 공급 부족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ASML 같은 그런 장비나 그리고 투자 비용을 대겠다라는 흐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또 한 번 이렇게 레벨업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7일과 8일에 외국인의 순 매도가 1,000만 주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을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LS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브레이크 걸릴 만한 요소들은 알고 가자라는 리포트를 내놔서 좀 의미 있었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 메모리 확보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만들어달라고 장비 등 그런 투자 비용을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를 함축하는 한 문장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메모리 가격 급등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 K증시를 이끄는 하나의 호재이지만 한 가지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라고 LS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선 좋죠. 메모리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장기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 좀 심해질 수 있고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걱정되고요. 중국 쪽도 가만히 있지 않죠. 메모리가 자꾸만 추월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수적으로 보시는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데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들을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전해드린 바 있었고요. LS증권에서는 높아진 실적 알겠다. 그런데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인지 그 패턴을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아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일단 선단 공정의 양산이 지속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가 이런 데이터는 끊임없이 보시면서 전략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은 아무리 여러 가지 요소를 보더라도 가장 큰 불확실성의 리스크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LS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율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양산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그 속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다 잘 된다면 한층 더 레벨업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리스키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성과급 이슈 이후에도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10% 비용을 선반영해서 보수적 실적 전망치를 대입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LS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말씀드렸고 32만 원이고 올해 실적 전망치는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4월 서버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가격 상승 효과 봤다라고 언급이 됐고 모바일 디램 계약 가격 역시 서버와 비슷하게 연동돼서 가는 흐름들 언급을 해줬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이 특별하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스페셜하게 봤는데요. 이게 단기 이익 전망, 상향치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잘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SK하이닉스도 잘 분석을 해놨는데 같은 증권사였고요. 여기도 핵심은 HBM의 매출 성장률과 양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HBM 가격이 단순으로 일반 디램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반 디램이 가파르게 오른다고 해서 HBM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객별로 장기 계약, 늘 말씀드리지만 LTA 계약입니다. 그리고 세대 전환이나 패키징 난이도, 공급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이 주가의 위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 잘 버는 건 중요한데 인건비 드는 그런 비용은 더 날로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급 그리고 인력들의 재평가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목표 주가는 SK하이닉스 21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의 탑픽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서버, 모바일 디램 강세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파생,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머니코드에서는 매일 아침에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정보를 발빠르게 어떤 채널보다 발빠르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직접 쓴 연구원들을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한타증권이었고요. SK데일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55만 원이었는데 85만 원으로 대폭 올렸거든요. 이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SK텔레콤 그리고 SK하이닉스, AI 바이오 그리고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이 한 틀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분석한 인터뷰를 땄으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승웅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주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SK 스퀘어를 필두로 SK텔레콤과 같은 이제 주요 자회사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SK의 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한 20조 정도 늘어난 한 72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분 가치도 상승을 했지만 지주사 입장에서는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도 좀 늘어나면서 펀더멘탈이 개선이 된다라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당 수익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배당을 분기 배당을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만 실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현금 배당을 이제 동시에 같이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배당금 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SK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SK 하이닉스의 매출액 컨센서스가 연초에 140조 원에서 최근에 328조 원으로 2배 이상 좀 대폭 상향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SK가 가져오는 브랜드 상표권 사용 수익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K 그룹 차원에서 3년 동안 재무구조 개선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됐고 이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AI와 바이오 중심으로 좀 그룹의 중기 사업 방향성이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HBM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SK텔레콤의 AIDC라던가 엔트로픽의 투자 자산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스 기판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AI가 핵심 축으로 좀 부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SK 바이오팜 지분을 좀 매각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PRS 계약을 통해서 SK 바이오팜의 향후 좀 주가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I와 바이오 중심으로 좀 SK 그룹은 사업을 좀 집중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유자사주 총 24.6% 중에 20.1%를 소각을 하기로 하면서 4.8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전체적인 주식수 감소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왕 연구원의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SK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목표 주가 상향한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받아갈 수 있다는 리포트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목표 주가 85만 원으로 올렸고요. 상장 자회사 SK 스퀘어 오늘도 굉장히 폭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 최근 이제 광통지 통신 쪽으로 눈여겨봐지는 그런 부분이죠. 네, ABI 반도체 호황 때문에 분기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19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올해 매출액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브랜드 사용료 수익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AI 바이오 쪽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 데는 돈의 힘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세 글자가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은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책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강세이장,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9천 예상하는 거는 실적과 수익성이 K증권에서는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 때문에 시총의 순위가 대격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기, 머니코드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었는데 훌쩍 뛰어넘는 흐름들이고 LS 일렉트릭, 미래에셋증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0위권에 진입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동성 유입이 될 가능성, 왜냐하면 지수가 7,800 오를 넘었고
8천 갈 거고 앞으로 9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유입이 될 가능성 후보군들을 주목해라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률 괜찮아질 거고 자기 자본 이익률로 봤을 때 전망치 대비해서 잘 갈 건데 아직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그런 후보가 긍정적이라고 바라봤고요. 그런 종목들이 시총이 이후에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고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 APR, 그리고 삼성 E&A, HD 현대마린솔루션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언급했고요. 마지막 이제 네이버였습니다. 27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PBR 1배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다가 영업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 비용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이런 종목들 잘 옥석가리기 하시라라는 바람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의미 있는 리포트였고요. 자,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호텔신라를 분석을 했는데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다라고 하면서 호텔신라를 올린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위안화, 중국 돈입니다. 이게 강해지면 면세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따이공 구매력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4월에 이어서 5월 중국인이 한국 시장을 선호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국가를 선호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 설명회에 다녀왔나 봐요. 이 연구원이. 그런데 2분기에 면세나 호텔 이런 쪽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제가 호텔 신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산업 전반적인 내용이 리포트에 담겨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유가의 할증, 유류, 할증료 굉장히 이런 부분으로 유가 부담이 심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캉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90%인 제주 호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코로나 국면으로 봤을 때 이후 저점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서 큰 부담 없다라고 얘기했고 더군다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다라는 계산이 나오는가 봅니다. 호텔신라도 유의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콜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콜마 오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 주가 DB증권에서 13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일단 국내 실적 괜찮았고 미국 법인도 실적에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역시 국내 법인의 매출 증가율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미국 그리고 유럽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이던스를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화장품주, 특히나 최근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콜마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 상단까지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반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콜마까지 만나봤습니다.